예, 세 달 뵈니까 거의 가족 같아요, 그죠? 자, 이번 우리 세 번째죠. 1학기 세 번째고 5월달 강의 주제는 이제 한글로 쓰면 살레시오 가족 안에서의 살레시오 협력자. 그래서 그냥 약자로 쓰면 스토리 안에서도 살레시오 가족 하면 살레시안 패밀리 해가지고 SF라고 약자를 쓰고요. 우리 협력자의 약자인 ASC로 해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또 조금 이따 계속 할 건데요. 자, 우리가 한 달 한 달 하는 거는 사실은 한 달을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것이 내 안에 남아있어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지난달부터 시작해서 복습을 잠깐 하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 3년 양성학교의 1년 1학기의 첫째 달 주제가 뭐였죠? 살레시오 협력자. 그렇죠. 살레시오 협력자란 누구인가 해서 성소와 신원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협력자란 해가지고 제가 시작할 때 이러한 사람들입니다라고서 이제 4단계에 걸쳐서 설명을 했는데 살레시오 협력자는 첫 번째 하느님의 사람이다. 그죠? 하느님의 사람이다. 두 번째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세 번째는 살레시안이라고 부른다. 물론 컨닝을 좀 확인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그래도 아시는데 정확히 대답을 하기 위해서 보고 계시는 거라고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네 번째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첫 번째 하느님의 사람, 부르심 받은 사람, 살레시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일 마지막이 네 번째가 사실은 협력자에 대한 가장 올바른 신원에 대한 설명이라고 그랬죠. 자, 그건 이제 이미 보셨으니까 안 보시고 뭐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협력자의 초창기 모습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할 건데 구체적으로 살레시오 가족 안에서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지난달은 살레시오 협력자회 창립자인 돈보스코 성인의 생애에 대해서 했죠.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그래도 기본적인 거 요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자, 태어난 연도와 날짜는 8월 16일. 근데 본인은 굳이 8월 15일이라고 했죠. 그 이유를 설명을 했을 거고요. 자, 그러면 돌아가신 때는 날짜는 1888년 1월 31일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혹시라도 한 가지 돈보스코가 바르톨로메오 가렐리라고 하는 소년을 만나가지고 살레시오 수도에 태동이 됐던 그 해는 언제였어요? 1841년. 원래 그 해에 6월 달에 서품을 받으시고 그해 12월 8일인 위험시대 대축일에 토리노에 있는 아시시 프란치스코 성당의 제2방에서 만났던 그 사건. 그렇게 해서 살레시오회를 창립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돈보스코께서 우리 살레시오 협력자회를 창립하신 연도와 날짜는 다른 거 다 아시는데 우리 걸 모르시네요. 그거는 살레시오 남자 수도에 우리 거예요. 우리 것까지 챙겨주잖아요. 그렇죠? 1876년 5월 9일이어서 적어도 제가 각 지회장님 창에 살레시오 협력자회 생일을 축하합니다 해가지고 카톡을 올고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그 지회장님은 모든 지회원들과 지회에 속해 있는 지원자들에게 저의 축하의 카톡을 전달하셨어야 되니까 여러분도 다 받으셨어야 되는 겁니다. 맞았죠? 그래서 5월 9일이 우리의 생일이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협력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것, 그리고 창립자에 대한 것.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할 것은 살레시오 협력자는 따로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살레시오 가족 안에 하나의 단체이고 돈보스코가 꿈꿨던 사목에 협력자에게만 주어져 있는 특별한 미션, 사명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내용을 이제 오늘 하루를 통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흔히 이야기하는 그냥 가족입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가족. 살레쇼 가족의 살레쇼 빼고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족이라고 하면 그 가족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배경도 다르시고 삶의 환경, 연령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생각하는 가족이라고 하면 가족 내에서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다. 그리고 그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각 그룹에 봉사자분이 계시면 봉사자 오른쪽에 계신 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갈 거고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냥 가족이라는 의미, 가족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나는 가족 안에서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봉사자 오른쪽에 계신 분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해주시고 봉사자가 혹시 안 계신 곳, 우리 지원자들만 계신 그곳에서는 그 그룹에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가장 제가 보기에 이분이 스마트해 보이고 가장 이렇게 살레시안답다라고 하는 그분부터 시작해서 그분이라고 하면 또 서로 당신부터 하려고 하니까 좀 그럴 것 같아서 이라고 생각하는 분의 오른쪽에 계신 분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건 아니겠는데도 잠깐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주저주저리 이야기하는 것은 들으시면서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족이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내가 생각해 가족 안에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을 한 분씩 이렇게 나눠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정리를 해서 똑같은 용어를 읽고 서로 다른 건데 꼭 하나로 종합할 필요는 없는데 한 분의 서기가 우리 그룹에서는 대충 요러요러한 것들이 가족 안에서 중요합니다 라고 나왔습니다를 정리해서 서기의 왼쪽에 계신 분이 발표할 겁니다. 서기의 왼쪽에 계신 분이 그러면 서기가 그대로 써준 거를 잘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뭘 해야 되는지 누가 해야 되는지 됐죠? 자, 시작해보시고 만에 하나 무언가 궁금증이 생기면 손만 드시면 제가 찾아가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작하십시오. 라고 생각하는 의미들에 대해서 한번 나누시면서 정리까지 하고 계시죠? 제가 보기엔 한 5분 정도 더 시간 드리면 정리까지 끝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서기가 잘 작성을 해주셔야지 서기 오른쪽에 계신 분이 그대로 와서 읽으시기만 하면 돼요. 왼쪽인가요? 서기 왼쪽이라고 그랬나요? 오른쪽이라고 그랬나요? 왼쪽. 오른쪽과 왼쪽은 그 그룹에서 정하죠. 자, 그래서 5분 정도 시간을 더 드리고 정리되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써보시겠습니다. 앞에 오셔서요. 위에 오셔서 그대로. 반갑습니다. 동포스코팀 이미숙 마리아입니다. 저희는 가족에 대해서 다 말씀 나눠주셨는데 첫 번째 분이 가족은 가족 안에서는 무엇이든 해줄 수 있는 그런 신뢰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함께할 수 있는 시간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서로 이제 공유하는 이러한 것들 그게 또 가족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함께 먹고 식구죠. 함께 먹고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어디에서 어떤 일이 있었든 간에 가족에 들어오면 내 편에 있다는 편안함 그리고 가족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스킨십에 대한 거 그러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여기도 또 같이 밥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같이 제스처 스킨십 다른 사람들 스킨십 하면 스캔들 나잖아요. 근데 가족 안에서 사람이 이렇게 스킨십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도 함께 서스럼 없이 하는 것들
말이 아니라 가끔은 제스처, 스킨십 이런 것들이 큰 위안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가족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 나눠주셨고요. 그 다음에 사랑이다. 지금 가족에게도 이렇게 대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내어주지만 그게 확장이 되면 공동체 쪽으로도 시간을 내주는 것.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뭔가 나에게 있는 걸 내주는 것에 대한 것을 갖다가 사랑의 개념으로 확장을 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마음을 내주고 또 시간을 내주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사랑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한 분은 되게 가정 속에서 실천하는 배려에 대한 사랑을 해주셨는데 어느 분이 이제 어르신을 모시고 산대요. 근데 각자 바쁘다 보니까 어르신이 이제 가족분들이 돌아왔을 때 같이 밥 먹으려고 뭐 밥을 해놓고 이러면 언제 돌아오는지 말씀을 드려도 또 까먹기도 하시고 아침에 해놓은 밥을 그대로 있다도 나중에 또 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아이디어를 낸 게 게시판. 뭐 첫째 며느리건 딸이건 해갖고 오늘의 일정을 갖다 이렇게 해놓으면 오늘은 이렇게 일정이 있구나 해서 어르신들도 같이 모시고 사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도 관심이고 사랑, 가족 안에서의 실천 방법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과 사랑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혈연으로 맺어진 믿음과 사랑이 이게 공동체로 다가가서 결국은 사랑의 확장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콩나물 시루에 물 주듯이 이런 자글자글한 것들이 믿음과 사랑으로서 이 가족의 이 어떤 개념이 저희 쪽 케이스는 그것들이 공동체로 확장이 된다는 걸로 많이 마지막에 이제 외워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에서 게시판을 사용할 정도면 거의 수도공동체인데 물론 그 게시판을 안 보는 사람도 문제가 좀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두 번째 그룹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로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누가 나오시는데. 안녕하세요. 3년차 동부팀이고요. 저희 팀에서는 저번 빼고 다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항상 내 편이다. 그리고 닮아가는 것.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닮아 있다. 소통과 공감이 있고요.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 것이다. 위로받고 위로해줄 수도 있다. 소중한 사람들이다. 아프고 중요한 순간엔 가족밖에 없다. 그리고 함께 하는 것. 이유나 고우나 함께 가야 하는 관계이고요. 가족은 원수이다. 운명의 공동체. 원수는 운명적인 만남, 이끌어주는 관계인데 안 될 때가 많다. 뗄 수 없는 관계. 저희 팀에서 총 정리한 거는 미우나 고우나 소중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왼수 같은 운명 공동체이다.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닮아있는 한 식탁에서 밥을 먹으며 위로받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소통과 공감을 하며 항상 든든한 내 편이다. 그리고 어린 시절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를 바라보며 서두르지 않고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왼손이 왼때 좀 다른 왼수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왜 TV 프로그램에서 어르신들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어르신 부부가 서로 설명해주고 푸는 것 중에 정답이 천생연분이었는데 그 할머니께서 할아버님께 우리 같은 사이를 뭐라고 했지? 왼수! 아니, 네 글자로 평생 왼수! 갑자기 그 생각이 퍼뜩 나는데요. 아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왼수도 가족 안에서만 그냥 서슴없이 쓸 수 있지만 왼수에도 불구하고 밥을 같이 먹고 그 안에서 또 서로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냥 왼수가 아닌 그런 왼수인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세 번째 그룹 부탁드릴게요. 비루심까지 겨우 나오시네요. 저희가 사랑이라는 어떤 공통점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존중과 배려와 희생을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로 다른 모순을 그런 가족이지만 다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런 다른 모습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고 그리고 사랑을 그 바탕으로 해서 소중한 것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가족이니까 이렇게 가족이란 말로 또 다시 설명할 수가 있었고요. 또 가족은 동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요. 슬픔과 괴로움을 나누고 힘들 때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타인에게 잘 보이고 잘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가족에게 진정으로 잘해야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가족. 가족은 가장 맛있는 족발이다라는 표현을 나눴습니다. 되게 의미심장한데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뭔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족발, 예. 보쌈도 괜찮은데. 자, 5번째 그룹입니다. 4번째 그룹이에요. 박수로 써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금 늦게 들어와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있다가 불편해가지고 나왔고요. 저희 팀 8명이서 이 프로그램을 좀 하셨는데 제가 참여한 건 거의 7번째, 8번째 참여했기 때문에 앞부분에 이런 그 가족에 대해서 정의를 좀 하셨더라고요. 영적 연결감, 사랑, 배려, 믿음, 대화 이 정도까지 진행이 됐었고 제가 와서 이제 항상 같이 있어서 소중함을 못 느끼지만 그런 부분들이 가족이다. 그리고 뭉침하고 소중함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이거를 저희 그 아주 명석하신 서기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셔서 이거를 일단 읽고 가족이라면 항상 같이 있어서 소중함을 못 느끼기도 하지만 영적 연결감, 사랑, 배려, 믿음으로 뭉친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늘 이런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잦은 대화가 필요하며 자기의 희생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고 이렇게 멋지게 정의를 해주셨고요. 제 나름대로 그 토론하면서 제 나름대로 그냥 정의를 해보면은 제가 한 2분 정도 얘기하신 거 들었는데 그거를 기준으로 제가 정의를 한 거는 가족은 이영애다. 왜 그러냐면은 항상 같이 있어서 소중함을 못 느끼는 거를 저는 그 공기 또는 산소와 같은 거라고 느껴서 가정은 아시죠? 산소 같은 여자 이영애. 그렇게 정의를 해주고 마치겠습니다. 족발에서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자, 이제 5번째 그룹 박수로서 모시겠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앞에서만 항상 떨리는데요. 갑자기 또 한 분이 딱 들어오시는 장비를 우정하는 바람에 서기가 되고 옆에 계신 분 보고 발표하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나왔습니다. 저희는 좀 간단하게 정리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에서 ASC는 가져도 아깝지 않은 게 가족이다. 밥 같이 먹는 식구 저희도 똑같이 나왔고요. 헌신, 섬김과 같은 예수님 가르침을 가족 안에서의 구현, 사랑, 희생, 나눔 같은 신앙 안에서 같은 구성원이고요. 하나님 사업을 세상에서 구현하는 기초 단위, 또 하느님이 맺어주신 사랑의 울타리, 반려자, 가족 구성원 간의 믿음을 실천하는 것, 또 서로 간의 섬김과 희생을 가족 안에서 실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주셨고 이제 6번째 그룹입니다. 다리가 조금 불편하셔가지고 다른 분에게 하시려고 하다가 제가 사실 몸무게가 보통이 아닌데 밀어내는 사람들 보니까 힘이 못합니다. 제가 다리를 좀 불편하게 다쳐가지고 안 나오려고 여러 가지로 용을 썼는데 알겠습니다. 베로니카, 정종욱 베로니카입니다. 저희가 가족이라는 그
의미를 논할 때 나온 단어들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려, 사랑, 자존감, 관심, 포용, 신뢰, 함께하는 것, 기쁨, 행복, 즐거움, 슬플 때 힘이 되고 기쁠 때 기쁨을 같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대화와 소통,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평소에는 서로 대화를 통해서 소통과 배려하면서, 사실 이제 자식들 같은 경우에는 잘 자라야 되니까 잘 자랄 때 기본적인 것이 자존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가지고 그야말로 자기 혼자 사회에 나갔을 때도 당당하게 사회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커나가는 것을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서로 이제 포용하고 이해하고 인정해주고 하면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함께하면서 힘이 되는 존재,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깔끔하게 정리지. 제 마지막 코너입니다. 예. 마지막 코너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명한 스테파니아라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사랑, 아이들, 현재의 시간, 관심,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요람이라는 이런 것으로 나누는데요. 사랑은 삶 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 같다. 아이들, 좀 더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것. 현재의 시간, 지금 함께하고 있는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이 있을 때 서로에게 충실할 때 사랑,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 같다. 관심,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야만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알 수 있기에 관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요람, 다시 돌아올 수 있을 때의 쉼터. 이것을 정리하니 가족이란 신뢰, 사랑, 관심을 바탕으로 하는 요람이며 지금 함께하고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삶 속에서 가장 큰 가치를 가지고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그룹들이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족, 여기서 이야기하는 가족은 혈연을 바탕으로 둔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꼭 앞에 혈연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았지만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면 당연히 함께 공간적으로나 혈연으로 이루어진 그런 가족을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작업보다는 조금 짧은 작업을 하나 더 할 건데요. 그렇다면 그냥 가족이 아니라 영적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영적 가족이라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단어를 한 사람씩 한번 얘기해 보시고 그 그룹에서 우리 그룹에서 그래도 공통적으로 영적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는 요거일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로 한번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저 영적 가족에 대해서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그거는 구체적인 설명은 제가 그 이후에 합니다. 자, 그냥 혈연 가족이 아니라 영적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요거입니다라고 해서 한 단어로 혹시 설명할 수 있으면 해보시고 아니면 풀어서 설명하셔도 되고, 그리고 그룹에서 한 단어로 정리를 해서 힘들더라도 한번 우리 그룹에서는 영적 가족이라고 한다면 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한번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주시고 잘 이해가 안 되면 손만 들어주시면 제가 찾아갑니다. 그리고 가서 직접 여쭤봅니다. 그래서 발표하실 분 한 분만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표하실 분 한 분씩만 정해주시면, 발표는 아까 발표한 순의 역순입니다. 발표는 역순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여기 누가 발표해, 여기는? 말씀해 주시니까 이따가 제가 다니면서 마이크를 해드릴게요. 네. 자, 여기는 누가 발표하세요? 제가 마이크를 해드릴게요. 앞으로 안 나오셔서.
아직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그룹들이 보여서 조금만 더 이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